자, 2023년 4년도 그 4월 27일 정보시스템 감리사에 대해서 마지막 2023년도 12월 27일 오늘 시정 감리사반 11기 심화 과정에 대한 설명 및 제가 의도하는 전략이 과연 잘 맞을까 안 맞을까,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발표하고 여기 계신 온라인 오프라인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사소통을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 동영상은 같이 방송 장비로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제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그 강정배라는 사람이고, 현재 주식회사 ITP의 주식회사의 대표이면서 그 다음에 카페는 그죠 82TH라고 하는 IT 기술사회 및 그 감리사회 이쪽 카페에 같이 운영하는 그 운영자입니다. 자, 그리고 창업은 2014년도에 ITP 주식회사 창업을 했고, 지금 창업한 지는 한 만 9년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 카페와 ITP 사이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IT 쪽에 노후 대비 및 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굳이 따진다면 기술사와 감리사 정도가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기술사 쪽은 바로 전회차도 87%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우리가 말하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쪽에 기술사 쪽은 80%대의 합격률, 그러니까 국내 합격의 100%로 치면 거기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거의 석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그에 반해서 이쪽에 있는 그 감리사 쪽은 1년에 합격자는 한 4명 내지 6명 정도가 배출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5대5로 배분을 못하고 실제 배분은 한 8대2 요 정도로 배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 직장은 이베이 코리아와 티몬에 잠깐 한 10 몇 년 동안 좀 있었고, 아마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최근에 제가 저술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 10건 정도의 이쪽 IT 쪽과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감리사 쪽 이렇게 해서 저술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니까 사실 우리의 40대, 50대를 보면 사실 57세로 가면 임금 피크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과연 이 감리사를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과 어떤 갈등에 대한 내용이 1단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리사를 하면 과연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 거고, 그 다음에 현재의 커트라인이 얼마 전까지는 한 79개 내지 80개였는데 상대적으로 작년의 문제가 좀 약간 용이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은 85개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4월 27일까지 약 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이 4개월에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또 해야 되고, 사실 4개월이면 굉장히 촉박한 기간이거든요.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려야 우리가 좀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4개월 정도 하시면 사실은 오히려 합격보다는 불합격에 오히려 가까운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과정은 전체 1+4 과정입니다. 그래서 1은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11주 정도의 오프라인 강의, 요거를 지칭하고요. 4는 제가 정보시스템 감리사를 오픈을 한 게 벌써 한 만 7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보통 패키지가 2-3개씩 올라오죠. 첫 번째 올라오는 게 감리사에 대한 서브노트 강의, 그 다음에 감리사에 대한 빈출 문제 모의고사, 세 번째는 매년 기출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패키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4개의 카테고리로 현재 같이 구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오프라인 95만원, 혹은 타 학원에서 오시면 아마 70만원대, 그 다음에 한번 지금 현재 11기니까 1기부터 10기까지는 다시 수강을 하거나 다시 재입과를 하면 금액은 한 50% 할인을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의 그 정보 시스템 감리사 반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하면 ITP에 소유한 지금 아지트가 한 5개 있으니까, 그죠? 매수한 아지트가 5개가 있으니까 편하게 24시간 동안 감리사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입과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7년치의 감리사 동영상이 있으니 이거를 모두 수강을 하고 그러면서 오프라인을 한번 빡세게 해서 겨우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죠? 겨우 1년에 2년 전까지는 6월달이었다가 지금 2, 3년 사이는 매년 4월 27일 내지 28일 그때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합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감리사 실전 심화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4개의 패키지를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온라인은 이 정도는 수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반드시 수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본인이 파야 됩니다. 본인이 이해할 때까지 파야 되는 패키지들 잠깐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모든 프로젝트 및 사업 관리의 시작은 범위 관리죠. 우리가 말하는 스콥, 어디까지가 시험이 나오느냐 이거를 총 정리한 게 7년 전쯤에 제가 강의를 했던 정보시스템 감리사 필수 동영상 시즌 1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맨 먼저 시작입니다. 최소한 법 밑에 몇 조, 밑에 몇 조, 몇 항, 몇 호 이런 거에 대한 법 조항도 알아야 되고 특히 프로젝트 관리로 오면 1+3,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런 프로젝트의 지식 영역, 날리지 에어리어와 이거를 국제 표준으로 만든 21,500 여기가 이제 사업 관리와 법 지침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방법론이 뭔지, SDLC가 뭔지, UML이 뭔지, 그렇게 해서 화면 설계 어떻게 할 거고, 자바로 코딩 어떻게 할 거고, 단통 시인서 테스트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이트 어떻게 배포 운영 관리를 할 거냐, ITIL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학이 두 번째 도메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메인이 빅데이터가 됐던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을 포함한 데이터 설계와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죠? 전반적인 내용 및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정교화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 1차, 2차, 3차, 4차, BCNF 5차 정교화까지, 그죠? 그런 것들도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데이터 과시화와 오픈 데이터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도메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메인이 데이터 마이닝부터 해서 HBM부터 해서 캐시 메모리, 가상 메모리, SSD, 플래시 메모리 등등, 그 다음에 레이드 0+1에 대한 시스템 구조에 대한 내용, 그죠?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포함을 해서 여기가 시스템 구조의 시구에 대한 25개의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안 기사가 있으면 유리한 보안 쪽에 20문제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25개, 20개, 120개의 문제 중에서 우리는 커트라인 몇 개? 85개를 맞춰야 되는 그 범위에 대해서 7년 동안 강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쪽에 항상 보면 저는 한 25% 담당자예요. 그죠? 25%. 어차피 저는 제가 잘하는 것만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술사와 감리사와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각각의 분담을 해서 오늘까지 7년 동안 이렇게 구축을 한 게 바로 프로젝트 범위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브노트 사탄에 대한 내용이고, 요게 2023년도 상반기 때 촬영을 했죠. 그죠? 그리고선 합격자가 한 3명, 실명 기준입니다. 뭐 익명으로 몇 명 있는데 그건 뭐 익명이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3명 정도가 합격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3명 정도가 있고, 이번에 그 2024년도에 데뷔를 하는 이번에 감리사 11기죠. 그죠? 감리사 11기는 이쪽 중심으로 할 겁니다. 서브노트 5탄에 대한 내용. 아까 얘기했던 5개의 도메인을 그동안 기출문제와 출제 예상문제와 모의고사를 많이 냈으니까 요거를 서브노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11주 동안 강의하는 거죠. 그죠? 요게 서브노트 5탄은 푸른색인 요 내용이 우리 축진자 4명과 제가 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요거 작업이
내년 4월 초까지 2024년도 4월 초까지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예, 요게 이제 범위 관리고 여러분들의 추천 사항은 최소한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수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서브노트 패키지 4개 중에 요 두 개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냥. 예, 두 개는 수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합격한다? 제가 볼 때 운빨입니다. 예, 운빨이고 생각보다 감리사 운빨 안 통합니다. 운빨도 통하려면 최소한 3, 4년 공부하신 분들 이분들이나 또 찍는 거에 능숙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나 하지 우리같이 꼼꼼하게 문제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 사실 운빨도 없어요.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범위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낮에 좀 추가했어요. 그래서 강경배하고 조종홍 촉진자, 그 다음 백기현, 그 다음에 이하람 촉진자 이쪽 업계에 각 분야별 그래도 전문 분야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관리를 한 25년 했으니까 그죠? 저도 SIPM 했고 저도 감리 해봤고 감리를 받아본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25년 동안에 이거를 저술된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이거를 이번에 저술하는 형태로 이번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죠? 사실 저한테도 사실 굉장히 부담입니다. 사실은 저한테. 제가 지금 카메라 안 보고선 지금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도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편이라 건성건성 하지를 못해요. 그죠? 따라서 저한테는 이거 작성하는데 사업관리 지금 하는데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따라서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뒤에는 또 지금까지 2023년도에 나왔던 모든 법 지침 요거 한 판 정리를 다시 해서 이거를 모두 서브노트로 또 만들어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는 다 PPT였거든요. 이거를 서브노트로 만들어서 강의 교재를 재본할 정도로 깔끔하게 해서 2024년도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저의 이번 11주 만 3개월 정도의 저의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매 기수 우리 한 번은 기출문제, 한 번은 모의고사 풀이, 한 번은 서브노트 강의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번에 지난달에 끝난 게 바로 실전감리사반 10기입니다. 10기가 끝났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매번 기존의 문제 한 50% 미만, 그 다음에 신규 문제 50%, 이렇게 해서 매 기수마다 우리가 모의고사, 주간 모의고사죠. 요것도 하고, 프리집도 첨부하고, 설명도 다 해주고, 업데이트 할 거 있으면 또 업데이트를 하고, 요렇게 해서 지난달에 끝난 게 감리사 10기방이고, 요 10기방은 지금 설명회 톡방처럼 지금 10기방이 별도로 있어요. 그죠? 10기방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아마 우리 지금 줌에 10기분들도 지금 일본 오셨어요. 그죠? 왜냐면 제가 지금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혼자 공부해서는 대부분 2, 3점 내로 떨어진다. 그래서 재수강을 하면 40만 원대밖에 안 되니 비용 아까워하지 말고 그 12주 동안 강의하는 거에 비하면 어차피 40만 원대 어차피 거하게 먹는 숟값 정도 수준이니 그냥 11기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2, 3점 이내로 떨어지니 그냥 11, 2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4월 27일 날 좀 기분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우리 시정감리사반 10기 분들한테 그랬어요. 아까 그죠? 그래서 일부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따라서 여기에서도 거의 한두 개는 신청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따라서 최소한 뭐 5, 6개에서 고르든 8개에서 고르든 한 칸 뛴 10개에서 고르든 요 매주 진행했던 주간 모의고사는 반드시 신청해서 푸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11주는 주간 모의고사는 안 할 거니까. 이번에는 강의에 집중할 거니까. 따라서 반드시 이 동영상을 신청해서 어차피 90만 원과 70만 원과 40만 원에 포함된 비용이니까 요것을 반드시 신청을 해서 최소한 90%대까지는 올려줘야 됩니다. 틀린 게 또 틀리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감리사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실 오프라인 비용은 사실 매 회차 사실은 기출문제 풀이 비용으로 사실 강사님들 다 비용으로 나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따라서 기출문제는 우리가 매년 또 촬영을 해서 또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다만 아마 여기 2019년도 한 번 정도가 아까 말했던 서브노트 강의에 녹아 들어가서 한 번이 없고
별도로 없고 2017년도부터 지금 약 6, 7년 동안 모든 기출문제가 있죠.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의 한 80%는 기출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또 나오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기출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요건 제가 패키지 하나로 묶을게요, 이번에. 따라서 패키지 4개를 하나로 묶을 테니까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저기 일반 온라인 분들은 다 따로따로 거죠. 그죠? 따라서 요거를 또 신청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넌 뭐 신청하라는 게 뭐 맞냐 했는데 사실은 틀린 거 또 틀립니다. 그 다음에 뻔한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죠? 찍더라도 좀 이게 의심이 되는 정답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이게 4개화 되어야 사실은 시간 관계상 20문제는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120개 중에 20개는 이해도 안 되고 더불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찍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다 읽고 문제 푸는 건 100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20개 정도는 찍어야 된다. 20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기에서도 몇 개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항상 봐요. 그죠? 우리가 항상 시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제가 4월 중하순에 예상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다른 학원도 다 와요. 그죠? 다른 학원분들도 다 옵니다. 다른 학원분들도. 그런데 이때 모의고사를 보면 평균 몇 점 나오냐면 60점밖에 안 나옵니다. 120개 중에서 몇 점? 60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감리사 시험 문제가 우리가 실전 이상으로 난이도가 어렵고 문제를 꼬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점수는 합격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합격권으로 간 사람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모두 다 100% 붙었어요. 대부분 이 점수대가 되니까 여기 응시자의 겨우 한 20%? 이 정도가 붙습니다. 이 정도가 붙지 나머지 80%는 다 떨어졌어요. 그죠? 따라서 그것도 푸신다. 이것도 우리가 매년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죠? 진짜 열심히 만들었죠. 근데 막상 보라고 하면 이 비용도 좀 아까워서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보죠. 그죠? 보통 한 년 차에 한 500명 보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명 정도가 합격권인 것 같아요. 100명 정도가 합격권이고, 나머지 한 3, 400명은 그냥 사실은 그냥 대충 공부했거나, 공부 기간이 얼마 안 됐거나, 좀 약간 어벙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죠? 마치 무슨 기숙사 시험처럼 사실 합격권은 사실은 한 두세 배 수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한 40명 합격을 하면 한 80명 내지 한 120명이다. 이 정도가 합격권이지. 나머지 한 300명은 진짜 일종의 뭐냐면 들러리죠. 그죠? 사실 수준이 떨어지죠. 그죠? 요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다시 정리를 하면, 시는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 요 분들은 현재 95만 원으로 지금 거의 한 4년 동안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비용 하나도 안 올렸어요. 타학원 분들은 수료증 첨부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대부분 지금 우리가 원가로 지금 오프라인 과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70만 원으로 결제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은 수료증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권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기부터 10기 혹은 감리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이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카톡방 나가지 말고 합격할 때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라서 그 분들은 절반 가격인 47만 원 이걸로 해서 권한을 받고 온라인, 오프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의 패키지가 많잖아요. 따라서 나머지 과정들은 50% 할인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 과정들은. 그리고 한 번 더 수강하시는 분들은 1+4에 대한 제한을 좀 없앨 생각도 있어요. 지금은 4개가 다 감리사로 국한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ITP 사이트에 오면 시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시사 자격증 외에 보면 기술사 자격증도 있으니까 사실 거기가 사실 많은 부분이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좀 설명 중심으로 오히려 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수부터에 한 번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사에 대한 제약을 없앨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술사도 수강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기사도 수강하고, 시사도 수강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PMP도 수강하고, 뭐 요렇게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한 기수마다 인원 해봤자 10~30명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들한테 어떤 뭐 ROI가 크게 나올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분들이 감리사를 빨리 잘 붙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강경배가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뭐 그분들이 뭐 10만 원은 더 결제하겠어요? 100만 원은 더 결제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오히려 좀 감리사 분들이 좀 더 공부하는 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지금의 결제는 4월 27일 여기까지는 권한을 일단 드릴게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후기 게시판인데 합격 후기도 잘 안 써요. 그죠? 생각보다 합격 후기도 잘 안 쓰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3명 정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전병수님이네. 그죠? 아마 우리 카톡방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분한테 우리 과정 하나 좀 맡아줘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분이 또 집이 부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택으로 다 참여했어.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다 언택으로 참여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분이 이번에 붙은 분들 중에서는 그나마 점수가 높은 49점 이렇게 현재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고, 저 익명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합격자도 모두 다 두 글자가 익명이라 사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합격에 대해서 감사 온 사람은 3분 정도 이렇게 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금 모든 과정은 여기 방송 장비로 촬영하고 있거나 줌으로 최소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복 수강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잠깐 사업 관리가 생각났는데요. 사업 관리가 이번에 사실은 PMP 칠판 문제가 한 3문제 나왔거든요. 그죠? 뭐 핑크라고 하는 교육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한 동기부여 이론이 뭐냐? 사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런 PMP 칠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은 강의를 하니까 다 아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핑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동기부여 이론이 사실 뭔지 알게 뭐예요, 솔직히. 메슬로우 이론, 뭐 이를테면 일단 허즈버그 이론, 이런 좀 유명한 이론은 알아도 뭐죠? 다니엘 H. 핑크, 이 사람이 사실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그죠? 따라서 그런 문제는 20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따라서 그런 문제는 버리든지, 아니면 제가 강의하는 PMP 칠판에 현재 나와 있는 강의 교환 가지고 인쇄를 하거나, 이번에 제가 강의해 드릴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정리해야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역시나 찍기밖에 안 될 거다. 결국에는 그냥 요행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는 한 20문제는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된 그런 생각보다 감리사 시험 어렵죠. 그죠? 그래서 2023년도 잠깐 회고를 잠깐 한번 해보면 일단은 필기 합격자는 동점자가 좀 많으면 그 사람까지는 합격자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합격자는 일단 동점 포함 40명이고 점점 응시자는 줄어들어요. 그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좀 인원이 뭐 80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400명대죠. 그죠? 점점 응시자는 좀 적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좀 시험 문제가 가면 갈수록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감리사도 사실은 좀 나이 들어서 가면 사실은 뭐 지금 가장 많은 나이대가 지금 50대 후반부터 60대 분들이 가장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대 가면 거의 막내 수준이에요. 그죠?
뭐 70년생 초반, 뭐 70년생, 69년생 거의 가봤자 막내 수준이에요, 그죠? 왜냐면 대부분 지금 50대 후반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쪽 경력이 없는 상태로 가서 시작은 거의 6천 중후반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저같이 이제 약간 컨설팅을 하거나 좀 이게 감리에 대해서 총괄 감리원 혹은 수석 감리원 중에 총괄 감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연봉 1억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연봉 자체도 맨 처음에는 한 7천 내외니까 생각보다 페이가 좀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응시 인원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IT나 이쪽 ICT 업계에 계속 있으려면 최소한 자격증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감리사고 그 중에 하나가 기술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업종을 바꾼다 더 힘듭니다. 그죠? 업종 바꾸는 거 나이 40, 50대에 돼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운이 좋아서 아지트 5개 매수했고 강북 아지트 이번에 진출을 했고 현재 ITP 사업 잘 되지만 사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은 전체를 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생각보다 사업 어렵습니다.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의 90%는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지금 오늘 아까 시험 보니까 뭐 태광건설? 뭐 태광인가요? 무슨 건설회사 있는데 이번에 워크아웃 들어간다고 2시간 전에 제가 기사 본 것 같아요. 그죠? 생각보다 사업 어렵습니다. 그죠? 그거를 알고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기술사 감리사 정도는 사업할 게 아니면, 그죠? 사업할 게 아니면 그 정도 하나는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시험 아직 발표 안 나왔어요. 아마 내년 초에 나오겠지만 저는 4월 27일로 거의 한 90% 봅니다. 이번에 기술사 시험도 제가 2번 다 찍었어요. 그죠? 1월 27일 찍었고 4월달 시험도 찍었어요. 그죠? 제가 또 공부는 못해도 찍는 건 잘해요. 그죠? 따라서 4월 27일에 볼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딱 보면 3년 동안 일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10시부터 12시 120분 동안 시험을 볼 겁니다. 120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객관식 사지선다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개월 촉박합니다. 최소한 4개월에 붙으려면 하루에 6시간 해줘야 됩니다. 6시간 안 하고 붙겠다? 그런 분들은 공부기간 한 2, 3년은 했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생각보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저의 동영상을 이동 중에도 우리의 동영상을 좀 많이 봐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합격자도 보시면 47명 합격자 나왔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학원마다 많이 자기 학원들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거기에서 딱 실명이 아니면 절반은 까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40명대 초중반 이 정도로 해서 현재 합격자가 나오고 있고, 사이트에 어차피 제가 PDF 첨부해 드렸으니까 이 사이트에 가면 합격 발표를 공지사항에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저는 시험 끝날 때마다 이쪽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요. 그죠? 그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한번 물어봅니다.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그런 거 이제 물어보고, 또 이제 여기 있는 담당자가 또 감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출제하는 사람한테 이의 신청한 문제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공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많은 게 감리사고, 또 감리사 문제 내는 사람이 또 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문제를 모호하게 내다 보니까 단 1분 안에 또 이게 또 마킹하는 시간 5초를 빼면 거의 50초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혼자 공부해가지고는 이 시험은 너무 오래 걸리거나 ROI 안 나오죠.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감리사 기술사를 저 공부기간 5년에서 붙었어요. 저는 사실 그 사람들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죠? 아니 학원 다니면 얼마든지 1,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 공부 기간이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혼자 공부를 해서 5년 동안, 4년 동안 해서 붙었다. 그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기술사도 6개월 만에 붙었잖아요. 저는 사실 시간 대비 응집도 있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는 건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감리에서 한 12세 문제 나오고, 사업관리 PMBOK에서 12세 문제 나오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25문제 나오고, DB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서 25문제 나오고,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해서 시스템 구조부터 운영체제부터까지 해서 25문제 나오고, 보안에서 20문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아마 커트라인은 이번에는 82, 3개 여기에서 아무래도 갈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만약에 우리랑 같이 하게 되면 우리 믿고 7년치의 동영상은 모두 다 반복적으로 수강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이게 안전하게 좀 붙었으면 좋겠다. 또 약간 뭐 제일 기분 좋은 건 뭐 커트라인에서 붙는 건데 그거 자체가 아슬아슬 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지금 감리사 시험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죠? 현재 기술사 시험은 1년에 3번이거든요. 훨씬 횟수로 치면 훨씬 더 기술사가 낫다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쓰기 시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따라서 1년에 한 번뿐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끝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대부분 1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감리사는 기술사보다 포기율이 더 센 것 같아요. 그죠? 1년에 언제 기다려요. 그죠? 생각보다 포기가 더 많은 게 감리사다, 기술사보다. 그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연님도 됐든, 아무튼 이제 이마룡님이 됐든, 좀 안전하게, 이렇게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리및 사업관리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여기 전담다니까. 그죠? 따라서 감리하고 사업관리는 사실은 뭐 기존에 있는 동영상만 잘 보고 저의 PMP 칠판 요걸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라서 한 번 더 수강하신 분들은 지금 이번이 두 번째인 재수강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플러스 4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을 생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그분들은 PMP 그 칠판을 4로 넣어가지고 수강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어차피 또 두 번째니까 제가 그런 제약 조건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쪽은 오히려 제가 또 소프트웨어 공학 쪽도 강의를 얼마 전까지 했잖아요. 따라서 저의 그 기술사의 소프트웨어 공학도 병행으로 수강을 하고 감리사 공부를 하면 오히려 청사진이 더 잘 보일 거예요. 그죠? 최소한 저희 로드맵 강의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의 시작에서부터 개발 방법론에서부터 펑션 포인트까지 전체 로드맵 강의 한 게 칠판 강의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수강했으면 좋겠고. DB 쪽은 기술사와 좀 달리 SQL 문장에 대한 문제나 이게 훨씬 더 디테일해요. 그죠? 따라서 저의 기술사 수업 더하기 지금 백기현 촉진자가 지금 SQL 자격증도 몇 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내용 모두 포함해서 현재 DB를 강의하고 있어요. 그죠? 생각보다 DB 점수 다른 학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 촉진자, 여기 지금 담당하는 수석감리원이 백기현 촉진자인데 사실은 현재 익명으로 백현인데 그 친구의 DB 쪽은 진짜 열심히 수강했으면 좋겠고, 물론 그 전에 뭐 구한혜님부터 해서 많은 강사분들이 한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7년치. 왜냐하면 보통 3, 4년에 한 번씩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죠? 하고 그다음 조숙향 촉진자 이 사람에 대한 DB도 그죠? 지금 현재 서너 명의 지금 기술사와 감리사 이 동영상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죠? 요것도 좀 수강을 하면 생각보다 점수가 좋고, 그다음 5년 동안 기술사면서 감리사였던, 뒤에 아마 나오겠지만 그 사람이 전담이었다가 지금은 조종홍 촉진자가 시구를 맡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그 사람의 지금 강의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그죠? 따라서 그렇게 해서 시구를 했으면 좋겠고, 보안만 안 바뀌었네요. 그죠? 보안 쪽만 지금 안 바뀌고 이하람 촉진자 요 사람이 현재 지금 거의 6, 7년 동안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현재 모 기업의 보안 쪽에 총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보안 쪽을 전담으로 해서 우리 쪽은
각각의 담당자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쪽은 제가 할 거고, 이쪽은 조종욱 촉진자가 할 거고, 이쪽은 백기현 촉진자가 할 거고, 역시 이 시구까지 조종욱 촉진자가 어차피 그 친구가 어차피 하드웨어와 인프라 구축까지 같이 하는 친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그죠? 그렇게 할 거니까. 보안에 대해서 지금 한 10수년 동안 전담을 하고 있는 이하람 촉진자가 이렇게 해서 전담으로 해서 우리 믿고 기존의 7년치를 모두 수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기에 주장하는 바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 문제는 뭐, 이미 권한을 드릴 거니까 문제 분석은 오히려 그거 봤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사업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 PMBOK 이렇게 해서 12문제 나왔고 여기 누락되어 있는데 PMP 칠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한 8문제, 감리 쪽으로 한 5문제. 여기가 법 지침 감리예요. 그죠? 여기 두 개가 합쳐서 13문제가 현재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들고 갑니다. 따라서 PMP 칠판 무조건 수강해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서브노트 만들어 드리겠지만 제가 첨부되어 있는 PMP 칠판에 첨부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동영상 다시 다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관리 쪽은 지금까지 나왔던 프로젝트 성과 측정, 방법론, 그 다음에 GIT,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법, 그 다음에 작업 분할 구조, EAI, 그다음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 일정 관리, 크래싱 자원 추가, 패스트 트래킹 병행 추진, 칠판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정확히 말하면 4문제 나왔네요. 그죠? 따라서 기존에 있는 PMP 칠판 이전에 작년, 재작년에 충분히 나올 때 됐는데 이번에 왕창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뭐 재작년에 비춰서 나는 PMP 칠판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은 4개 다 찍었어요. 그죠? 좋게 성적이 나올 리가 없죠. 이를테면 칠판에서 말하는 성과 도메인, 그럼 저의 암기법이 뭐죠? 이 팀 계기적 인측불, 불확실성까지.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모두 알았으면 다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다 찍죠. 그죠? 그러다 보면 사실 거기서 2-3문제가 금방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업 관리가 되는 거고. 자, 법 지침도 이것도 저한테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PPT로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워드 문서로 다 변환할 겁니다. 그렇게 변환하면서 나온 문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2023년도에 추가되는 법 지침 요거까지 제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건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촉박한 기간입니다. 또 3주로 제가 잡은 이유는 또 뭐냐면 기술사 시험도 1월 27일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정리를 해서 원소스 멀티 유즈처럼 양쪽에 다 모두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자 1명이라도 더 나옵니다. 그죠? 그런 목적으로 1월 17일인가요? 그때 과정에 제가 넣었죠. 그죠? 넣은 것 같고. 뭐 감리는 감리에 대한 내용인데 감리는 보통 한 6문제 정도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이미 기출문제 풀이에 이미 있기 때문에 1+4로 신청해서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은 지금 조종욱 촉진자가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시스템 아키텍처에서부터 그 다음에 컴포넌트 결합에 대한 내용의 ADP와 SAP 뭐 이런 내용, SOA, CMMI, 그 다음에 커버리지와 테스트에 대한 국제표준인 29129에 대한 내용, 에자일의 스커럼 이런 토픽은 사업관리에도 나오고 소프트웨어 공학도 나오고 수완이의 옛적의 유지보수, 기트 같은 형상관리, 버전관리, Git, UML, 그 다음에 각종 UML과 거기에 대한 표기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죠? 클린 아키텍처까지. 이런 문제는 이전 모의고사 때도 몇 번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들고 가고, 아키텍처의 퍼+1뷰, 따라서 거기까지, 아키텍처 스타일에 대한 내용, 평가 방법인 아탐과 CBAM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죠? 거기까지가 소금이고, 이쪽은 조종욱 촉진자 및 거기 전에 5년 동안 했던 거, 동영상 다 보셔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내년 4월 달에 승부 걸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부탁드리고, 자, 평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지금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 기출문제 풀이를 받아서 공부하시는 걸로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ERD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 ER 모델, FD에 대한 함수적 종속관계야. 내가 락을 걸 테니까 너는 들어오지 마. 동시성 제어 기법, 투페이지 락킹 기법, 체크 포인트로 해서 어디부터 리드할 건지, 어디부터 언두할 건지, 뷰에 대한 거,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는 조인에 대한 거, 제어에 대한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관계 대수에 대한 관계 대수학, 참조 무결성에 대한 개참 속삭기, 참조 무결성에 대한 제약 조건, 국제 표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K개 항목으로 그룹핑하는 K민지 알고리즘, 그다음에 레코드 투플에 대한 내용, NoSQL의 캡 이론,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25개의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 같이 풀었으면 좋겠고, 역시 이것도 4+1, 1+4에 있으니까 같이 수강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것도 평가는 지금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5년 동안, 6년 동안 고생하신 분이 조중웅 수석감리원입니다. 이 사람은 재작년까지 했다가 현재 지금 감리사업 회사에 있는데 아마 감리하시면 뭐 어차피 이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죠? 따라서 감리회사로 이직을 하는 그렇게 한 대표적인 친구입니다. 물론 이 친구의 멘토도 접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합격으로 갔으면 좋겠고 지금은 조종욱 촉진자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CP, UDP부터 해서 NFT 이런 신기술까지 그죠? 넌 펑저브 토큰 이런 토픽까지 그다음에 가상화의 서버 가상화, 그다음 네트워크 가상화, OS 가상화, 컨테이너 등등 거기까지 준비를 다 해줘야 돼요, 그죠? 레이드의 구축 유형에서부터 그다음에 가상 메모리 페이지 교체에서부터 유닉스의 파일 관리는 RWX 여기까지 그죠? 라우팅 프로토콜인 BGP 프로토콜까지 사실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요쪽은 수석감리원 이 친구를 믿어야 됩니다, 그죠? 요 두 명을 이렇게 25개 지금까지의 다른 학원에 비해서 시구 쪽이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평가도 역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보안 쪽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죠? 따라서 ERM 촉진자 믿고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보시면 모르는 토픽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어플리케이션 암호화부터 해서 RSA 암호화 알고리즘, 그 다음에 공용 네트워크, 사설 네트워크처럼 쓰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익명화, 비식별화, 그죠? 가총 범사마, 그 데이터 마스킹까지.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사용하지 않고 남은 빈 공간, 왜냐면 물리적과 논리적 공간에 생기는 여유 공간, 그걸 저는 슬랙이라고 부를게요. 슬랙에 대한 내용, 웹서버 보안, 데이터 라이트, 매니저먼트, 리버스 엔지니어링, 보안의 개인정보 보호법,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어떤 노출 정보 가지고 공격을 하는 부채널 공격과 도스와 디도스, 웹 취합점 공격, 데이터를 가로채는 스니핑, 그 다음에 분산 DB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컴퓨터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뭐 저한테는 사실 구구단 같은 토픽인데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최소한 보안 기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따라서 국내외 자격증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ERM 촉진자예요, 그죠? 따라서 이 사람 믿고 20문제 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자, 평가는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2024년도 전략으로 잠깐 오면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는 하고자 합니다. 법과 사업 관리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업 관리도 칠판까지 제가 다 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까지 추가하려면 앞으로 저한테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1주차를 1월 3일에 할까 1월 10일에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차피 오늘 결제를 하면 동영상 지급을 하고 어차피 문제도 다 풀고 7년치 보시면서 저는 사업 관리에 대해서 전체 서브노트와 강의 교환을 최소한 기존 거보다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합격자 한 명이라도 더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월 10일로 확정 지었고요. 그리고 1월 17일에 법과 지침 요거 한판 정리를 서브노트로 모두 다 깔끔하게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왜냐하면 시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제가 전담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가면
조종욱 촉진자가 소프트웨어 공학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변화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백기현 촉진자가 데이터베이스 들고 갈 거고, 다시 조종욱 촉진자가 시구 이쪽 다 맡을 겁니다. 그죠? 그다음 보안 쪽으로 하면 4월 초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감리사 11기의 전체 교환, 어떤 다른 학원보다 더 좋게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KPI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술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체 저술로 할 건지 아니면 출판사 끼고 할 건지 그건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또 이게 배송하거나 이런 것도 일이어서 솔직히.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가 우리의 감리사반 11기 일정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4월 초가 끝날 거고, 저는 요거와 별도로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모든 기수를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한 번 아니면 2번 요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문제로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나올 문제. 요때면 다른 학원분들도 다 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보통 20, 30명이 시험 보죠. 그죠? 시험을 봅니다. 사실 거기서 오히려 다른 학원 합격자도 많이 나오고 저희 쪽에서 거기서 한 3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저랑 같이 오늘이 12월 27일이니까 저하고 같이 딱 4개월만, 만 4개월만 같이 가고 그 다음에 합격자가 나오면 제가 사실 요새 너무 일을 많이 벌려서 사실은 다음 주부터는 거의 7일을 일해야 되거든요. 하도 사업이 사실 안 되면 접겠는데 좀 제가 하는 것마다 좀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합격하신 분이 저의 강의 부분을 맡았으면 좋겠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좀 나중에 본인이 감리회사를 차릴 생각이다. 그러면 ITP의 감리회사를 차리세요. 아마. 차리세요. 아예 그냥. 제가 스폰서링 해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저랑 그냥 평생 같이 가요. 그냥. 설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민폐 드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그냥 합격해서 감리도 같이 하면서 강의도 여기서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회차에 좀 부탁을 했던 또 집이 또 부산이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다양한 이유도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안 돼요. 지금은 회사 다녀서 감리는 나중에 할 거예요. 등등.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다 끊어져요. 그죠? 약간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좀 선순환 구조로 좀 약간 핸드 오버 해가지고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 되고. 지금 카톡방에 지금 일부 있듯이 10기분들 진짜 열심히 해주셨어요. 9월 달부터. 지난 가을 때부터 지금까지 12월 6일에 끝났어요. 그죠? 바로 이번 달에 끝났습니다. 감리사반. 따라서 이분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절반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최소한 45만 원은 아끼지 말자. 그냥 지금 감리사반 11기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강하게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 또 너무 막 영업틱으로 오해할까봐 적정한 선을 지키느라고 제가 세게 못하지만 저는 4개월만 좀 매진하면 올해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11기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에 대한 제약 조건 안 둘 테니 기술사가 됐든 PMP가 됐든 빅데이터 분석기사가 됐든 시사가 됐든 신청하면 권한 드리겠다. 좀 이게 대신에 합격해서 좀 이게 좀 같이 윈윈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전략인데 오늘 아까 그거를 제가 감리사반 10기 방에 제가 썼거든요. 그런데 좀 잘 모르겠어요. 일부는 오실 거는 같고 일부는 대부분 안 오실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인연인데 10기 분들은 최소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0기와 11기 올해 딱 2번이에요. 우리 감리사반 자주 않잖아요. 그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에요. 딱 2번. 그죠? 그 외에는 모두 다 동영상입니다. 그죠? 따라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따라서 감리사 9기부터 이전에는 다 서브노트 갱신 강의 한 번,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한 번, 다 동영상이 있다. 따라서 그걸 다 보셔야 된다는 건 지금 10번째 얘기 중에입니다. 따라서 지금 것만 잘할게 안 됩니다. 아는 것과 문제풀이 꼬아놓은 건 또 천지 차이예요. 그죠?
아는 것과 문제풀이 잘하는 건 아무런 관계, 물론 관계는 있겠지만 관련도 인과관계도 50%밖에 안 돼요. 지지도 50%밖에 안 돼.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인을 하든 무료로 1+4회 제공을 하든 같이 제공할 테니까 이만한 사이트 없잖아요. 따라서 좀 이용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꼭 보라고 해도 안 보니까 점수가 다 보면 대부분 다 요 점수에 떨어져요. 지금 재작년에 79점이 커트라인인데 가장 많은 점수대가 몇 점인지 압니까? 77점부터 78점대입니다. 여기가 카톡방에 몇 명 있었냐면 6명 정도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절반은 또 포기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뭐 회사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기회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이대가 40대, 50대, 60대라서 생각보다 기회 안 온다. 이거 얘기를 하고 대부분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져요. 그 함정을 이겨내야 돼. 왜냐하면 꼬아놓는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아는 거와 어떤 정리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장 이해가 어려워요. 그죠? 시간은 없고 문장은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말장난 같은 이런 문장 때문에 1, 2분 순식간에 갑니다. 20개는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려. 20개는 찍어야 됩니다. 찬찬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찬찬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결제하신 분들 사실 일부 분들은 벌써 2달 전부터 권한 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청 페이지 오픈한 지는 2달이 넘었잖아요. 오늘 설명회고. 따라서 설명회 일부 분들은 이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제가 통합 다시 할게요. 감리사반 11기는. 그렇게 해서 10기, 11기 분들 일부는 다 각각 방에 있으면 될 것 같고. 그죠?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동영상 모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쪽은, 우리는 수요일날 기준으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7시 20분에는 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갑니다. 시간도 없어요. 그죠? 사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약간 시험 문제 중심으로 축약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의 분량이 기술사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한 매주 2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따라서 요 문제 푸는 과정이 서브노트 5탄 만드는 과정으로 여기는 지금 10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의 2-3시간이 뭘로 바뀐다? 서브노트 강의로 바뀔 겁니다. 따라서 요때 촬영했던 동영상 최소한 감리사반 10기 이거를 모두 다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진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거를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지트는 24시간 오픈할 겁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저 대부분 여기 있거든요. 따라서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강의가 있으면 여기 설릉 아지트 가시면 됩니다. 설릉 아지트 비면 수업이 있으면 대치 아지트 가시면 됩니다. 대치 아지트가 또 차면 영등포 아지트 가셔도 됩니다. 24시간 모두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는데 저 제약 조건 있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다만 부탁사항은 라면 끓여 먹거나 책상 지저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만 쓰려고 매수한 거라 좀 이게 정리 잘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옆에 휴지 떨어지고 있고 좀 뭐가 묻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똑같이 불쾌합니다. 본인 자리만 잘 정리하고 가신다. 요것만 좀 부탁하시고 비밀번호는 카톡방에 공유할 거니까 외부로만 오픈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톡방에 지금 설명해도 우리 4명이 기술사면서 감리사이 우리 4명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모두 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답변해 줄 겁니다. 다 4명이 모두 다 기본적으로 기술사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그 업종에 최소한 15년 동안 보완했고
25년 동안 사업 관리했습니다. 누구보다 이론과 경험 많습니다. 설명 다 해줄 겁니다. 따라서 카톡방에 같이 있을 거니까 붙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랑 블랙홀처럼 영원히 있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피해 안 줄 거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찾아서라도 알려줄 겁니다. 찾아서라도. 자, 기본적으로 저는 감리사반 서브노트 1탄 여기에서부터 수강했으면 좋겠다. 그죠? 여기에서부터 수강했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뭐 구기 쉽게, 사실 각각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누적한 거라.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서브노트 템플릿은 이렇게 이전하고 동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토픽 이름 나오고, 분류, 상하 분류 나오고, 키워드 나오고, 암기법 있으면 암기법 적어 드릴 겁니다. 암기법 적을 거고, 기술사가 됐든 감리사가 됐든 지금까지 나온 문제 최소한 최빈출은 적을 생각입니다. 요거에 대한 풀이 및 요약된 걸로 정리가 될 겁니다. 기존 거랑 템플릿은 동일할 겁니다. 요거 가지고 저술해서 요거 가지고 다음으로 계속 버전업을 강정배가 바뀌든 누가 바뀌든 버전업 해가면서 이렇게 생산성을 높여볼 생각입니다. 이런 목적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키지 동영상이죠. 그죠? 요게 19주 걸렸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업데이트 한 게 이번에 하는 게 11기 동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시즌2 넘어갈게요. 이미 다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시즌2 넘어갑니다. 모의고사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요거는 1+4로 넣어서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최소한 기출문제 책은 아마 요게 2017년도부터 아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을 텐데 1, 2년 동안은 좀 약간 어벙했을 거고 요거를 다 같이 푸셔야 된다. 자, 그 외에는 일단 넘어가고 신문특강, 기술사를 위한 신문특강, 논문특강 모의고사 지금은 이거를 수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좀 확장하기에 IT 전문가 특강 요거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20문제는 이걸로 승부 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몇 년 하신 분들만 오히려 추천하고 지금 11기 분들한테는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11기 분들은.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앞으로 만 12주 동안 여러분들은 7시 20분 동안 20분까지 언택이 됐든 현장이 됐든 모두 오셔야 된다. 요거 1번. 2번 동영상 매번 촬영할 테니까 이거 3회 내지 5회 반드시 서브노트 강의 수강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감리사 동영상 최소한 3번 이상 수강하셔야 된다. 요거 강조. 그 다음에 우리 지난 9기, 지난 10기의 오프라인 모의고사, 지금 주간 모의고사 11번 했잖아요. 그죠? 요거 모두 보시고요. 1+4로.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도 모두 봅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학원 것까지 모두 봤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도 찾아서 본다. 왜냐하면 출제자마다 말이 좀 다르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뭔가가 좀 어색한 것도 익숙하게끔 그리고 캐치하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 매주 일정 따라오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관리를 강의를 할 때는 그 전 2주 동안은 사업관리 동영상과 그 다음에 사업관리 동영상과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건 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의 강의가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습 복습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 지금 11기 뿐만 아니라 그 전께 더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걸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매주 과정에 따라와서 수강을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전지웅이 됐든 조종웅이 됐든 요 사람들의 이전에 대한 매주 우리 일정대로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 감리를 할 때는 감리 독파하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공할 때는 소공을 모든 동영상과 기출문제를 풀고 오셔야 된다. 그래야 저의 강의를 할 때 같이 정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겠다. 너무 늦습니다. 왜?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 그거는 하고, 키워드나 이런 건 엑셀로 추가로 정리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서브노트는 PDF 기반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원본은, 이전 거는 원본이 공유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전 거는 공유할 건데 지금은 PDF 중심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아마 다른 학원은 PDF도 안 줄 건데 최소한 PDF까지는 우리가 공유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전 건 원본까지 공유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이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도 오케이. 뭐 제약 조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도 4월 27일, 하필 4월 27일이 작년이나 아니죠.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토요일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외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각각의 수석 감리원이 우리는 전담해서 강의를 할 거다. 그냥 모든 게 동영상에 올라가고 2023년도 기출문제풀이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그죠? 요거 1+4로 신청받는다.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끝낸다. 요거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요걸로. 요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한 전반적인 서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한 지가 벌써 한 1시간 정도 흘러간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줄도 몰랐네요. 그죠? 혼자 집중해서 강의한 느낌이네요. 그죠? 그런, 사실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부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추가적인 Q&A 있을까요? 1+4에 4가 동영상이잖아요. 네, 4가 동영상 패키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잠깐 볼게요. 5페이지. 전체 패키지를 포함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거기서 선택입니다. 네, 4개 패키지. 네, 맞습니다. 4개 선택하셨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번 할 때마다 1+4로 해서 제공해주고 있고, 일부는 아마 재수강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를 감리사로 제약시켰는데 이번부터는 푸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고. 4개 패키지 이외의 것들은 이제 아까도 여기 있는데 50% 할인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쪽도 직원들부터 해서 모두 다 무료로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청할 때 아이디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50% 할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 ATP 사이트에서 신청할 때 제 거 아이디로 신청을 하면 다 50% 할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쿠폰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 ITP 그 Q&A 게시판. 예, 아까 혹시 거기 보셨나요? 여기 우리 여기 Q&A 게시판이 있는데. 네이버 카페요. 예, 이쪽에 오면 이쪽에 네이버 카페가 아니라 ITP 사이트. 직원이 카페 관리는 안 하니까. 그죠? 이쪽에 와야 여러분들이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Q&A 게시판 있죠? 이쪽입니다. 이쪽에 보면 오늘 글만 거의 20건 정도 이상 올라왔을 텐데, 요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청을 할 때 패키지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패키지가 하도 많아서 저는 다 구분이 되는데 직원들이나 이 고객센터 직원은 잘 찾지도 못하더라고요. 그걸 또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또 이게 그들한테 하나하나 또 이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패키지 이름을 아예 복사해서 신청하세요. 해당 패키지에 대한 할인 쿠폰을 준다는 거죠? 네, 할인 쿠폰을. 그러니까 1+4마저도 4마저도 이름을 확실하게 이제. 많은 분들은 4개 주세요. 4개를 뭘 주라는 얘기야. 그럼 또 한 번 또 피드백 갔다가 또 옵니다.
예,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거. 또 그 5페이지에 5페이지에 요번에 서브노트 5가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 잠깐만요. 여기에 서브노트 5 맞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예, 요거가 이번에 오프라인 촬영한 거는 어차피 오프라인은 결제했으니까 당연히 동영상은 디폴트로 들어가죠. 그럼 저희는 신청 안 해도 서브노트 안 해도 됩니다.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빼고 4개의 패키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설마 제가 야박하게 이것까지 받겠어요? 전화로 상담해서 서브노트 1과 3은 지금 접근 권한 신청해서 보고 있는데. 벌써 보고 있어요? 조금씩 좋습니다. 보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 기출 문제는 그럼 뭘로 시작을? 기출 문제는 제가 직원한테 이미 얘기한 것 같은데 기 1, 2를 하나로 묶어서 요청하시면 돼요. 기 1, 2? 예, 1, 2를 하나로. 직원들은 혹시 만약 이해를 못하면 제가 직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간은 제가 4월 27일까지. 예, 일단 4월 27일을 먼저 할게요. 그 이후에는 그 영상을 다시 못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브노트 다운받은 것만 그냥 다시 공부를. 하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또 역시 또 왜 그렇게 제약 조건 주냐 하면 직원들 월급은 줘야 돼서 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이 되겠네요. 저도 이거 다 무료로 주고 싶어. 예. 그런데 가장 ROI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감리사인데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감리사 분들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지방 분들은 대부분 다 동영상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 무료로 제공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 네. 강의 올 때 저희가 뭐 출력해야 그건 그렇고 우리 선생님 성함은 이수관. 예. 혹시나 우리 카톡방에 그분인가 싶어가지고. 카톡방에도 들어가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예, 저 죄송한데 그 질문이 뭐였죠? 오프라인으로 올 때 뭘 출력해 와야 되거나 이럴 거는 없고 따로 뭐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준비를 아마 이게 제가 제본을 하면 제 느낌은 제본비가 더 들 겁니다. 왜냐면 이게 분량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PDF로 드릴 건데 저의 부탁사항은 제본을 해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법 지침 7년 전에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자정부법 밑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밑에부터 해서 다 양면 출력을 했거든요. 출력을 했더니 그 출력된 법 제본이 저의 그 허리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A4 용지 거의 한 4박스가 쌓이더라고요. 그 정도 분량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서브노트는 아마 최소한 하루 전, 이틀 전에는 아마 공유가 될 건데 그거는 아마 뒤에 샘플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했던 샘플이 있을 건데 스프링 철 아니면 철은 해와야 될 거다. 제가 근데 인쇄소 업체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맡겨서 받되 그 비용은 나간다. 그 비용은. 왜냐하면 오프라인 비용으로 하면 그 비용이 인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인쇄 비용.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시는 카톡방 아니면 그쪽 메뉴는 먼저 생성되고 첨부되어 있을 거고 동영상만 그 다음날 올려질 거다. 따라서 카톡방이 됐든 우리 과정에 권한이 있을 거니까 그 과정에 PDF로 첨부될 거고 당연히 여기에 하든 양쪽에 다 하든 뭐 하든 카톡방에는 항상 제가 리마인더는 해드릴 거다. 얘기가 그렇게 돼요. 서브노트 강의를 지금 출력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벌써 보고 있어요? 네네. 보고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또 PDF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일부라도 바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새로 출력을 해서 예, 새로 출력을 하든 그 부분만 출력을 해서 삽입시키든 그거는 각자 한번 해보자.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된 그 서브노트 강의 출력하는 그거는 지금 이 패키지 신청하기 전에도 다운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서브노트 강의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어디서요? 여기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했지 뭐 어디서 했겠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었는데. 플러스 4의 두 분은 벌써 권한 요청을 해서 우리 선생님만 그 권한이 없더라.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 미리 결제를 하신 거예요, 두 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빠른 분들은 벌써 2, 3개월 전에 하고 있다. 결제를 하고 그 권한을 받아서 권한에서 열심히 벌써 하고 있다. 우리 선생님이 제일 늦더라. 알고 봤더니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지금 현재 카톡방이 있다. 뭐 이렇게 위안이 되는. 결제하신 분들의 카톡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 아직 제가 부르지도 않았지. 아직 부르지는 않고 그 Q&A 게시판에 요청을 해서 이미 권한을 받았지. 제가 카톡방에 부르지는 않았어요. 카톡방은 10일기는 여러분들이 처음입니다. 10기만 카톡방에 있습니다. 1기부터 있습니다. 1기부터 블랙홀처럼 10년 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36페이지에 네, 36페이지 갑니다. 네, 36. PDF 목록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접근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 웹파도 오픈해 줄 겁니다. 네. 네, 여기가 첨부 파일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낱개 파일은 별도라서 여기에 워드 원본이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워드가 몇 개 올라가냐면 2,000개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공유해 줄 겁니다. 네. 지지든 볶든 알아서 하시죠. 저는 제약 조건 없습니다. 노 리밋. 알아서 하십시오. 그걸 이번에 업데이트해서 저는 PDF로 공유해 줄 겁니다. 괜히 합격자 4명이 한 학기에 2번씩 해서 4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작업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래도 나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강의장이 우리는 주말에는 없습니다. 주말에는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이 300명이 옵니다.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기술사 분들이 300명입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합격률 100% 찍었습니다. 감리사도 찍어야 되는데 제가 기술사처럼 하면 찍을 자신 있는데 제가 몸이 하나인 줄아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치면 9대 1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괜히 300명 오는 게 아닙니다. 기술사 합격률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 아지트까지 올해 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장 6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리사를 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러길 바랍니다. 또 감리사 나중에 감리 법인 차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감리사분 5분이 지분 20%씩 가지세요. 수익률 N방에서 가져가세요. 사업자 등록증 여기다가 만드시면 됩니다. 나중에 감리 일을 하게 되면 예. 자격증 하게 되면 여러 감리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하는 프로젝트 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건 비상근으로. 각각이 비상근으로. 마음에 드는 사업권들을 골라서 할 수도 있나요? 비상근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감리회사를 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숟가락 하나만 얹을게요. 숟가락 조그만 거 하나만 얹고 푸시만 해드릴게요. 왜냐면 하도 아는 사람이 많아서 손해는 안 드릴게요. 어차피 할 것도 많아서 푸시용의 숟가락만 하나 얹을게요. 그거 외에는 저 필요 없습니다. 먼저 저의 강의부터 들고 가시면 됩니다. 강의부터. 또 자, 그러면 혹시 혹시 언택 하시는 분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지금 언택에 한 9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언택 분들 설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 없죠? 네, 강의가 훌륭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강의는 항상 투박한 거 인정하고요. 아무튼 항상 저는 그 기술사 설명에는 굉장히 좀 유쾌하게 하는데 이 감리사 설명에는 진짜 쥐어짜야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회 하는 제가 오히려 더 부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합격자 한 명이라도 더 배출할까 이런 게 감리사는 더 제가 부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사는 심화반이 현재 11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사들이 알아서 하니까 저는 그 11개 반만 갈구면 되는데 이쪽 감리사는 제가 또 일부러 맡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자, 이것으로 해서 어벙한 2024년도 4월 27일 그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보는 2024년도 마지막 설명회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